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문제 커말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2021년 샘플 문제 B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기본 작업 1번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문제 순서가 약간 바뀌고 배점 방식이 약간 바뀐 것 외에는 문제 자체가 바뀐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문제들로 그대로 연습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다른 장소에 걸러주는 것을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B4G43 영역에서요. 영역 되게 중요해요.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필터합니다.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저거는 뭐예요? 조건 1이에요. 면서니까 AND입니다. 그 다음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닌 요건 조건 2예요.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서명, 저자, 작업사항열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I2, I3 영역에 입력하시오. 자, 여기 조건은 I2, I3 영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볼까요? and is blank not 함수 사용. and 함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는 and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이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조건 1, 쉼표, 조건 2. 이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쵸? 자, 여기 뭐예요? 자, 조건 1은 뭐가 되는 거죠?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가 조건 1이 돼야 되고,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닌 건 조건 2가 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is blank는 뭐죠? 는 is blank. 가로 열고 셀. 이 셀이 비어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비어있는 셀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셀을 찾아줬을 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와요. not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t 쓰고 는 not 쓰고 가로 열고 is blank 셀하고 가로 닫고 not 가로 닫고. 이건 뭐예요? 비어있지 않은 셀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어있는 셀을 찾아주는 거고, 그쵸? 이거는 뭐예요? 비어있지 않은 셀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I에다가 조건 쓰고 는 and 가로 열고 자, not 가로 열고 is blank 가로 열고 자, 뭐가 즉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그럼 작업사항 열에서 맨 첫 번째 있는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주고 자, 비어있지 않은 셀 is blank 가로 닫고 not 가로 닫고 그쵸? 비어있지 않은지 찾아줘야 돼요. G3, G4, G5 내려가면서 찾아주겠죠. 쉼표 그 다음에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니 그럼 맨 위에 있는 값 찍어주고 아니다가 이렇게 꺽쇠를 오른쪽 왼쪽 꺽쇠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 품절 도서 쌍따옴표 가로 닫고 요 앞에 있는 조건과 그쵸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걸러줘요. 그 모두 만족하는 조건 1과 조건 2 모두 만족하는 값만 필터해 주는 겁니다. 엔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모든 필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줘야 돼요.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그럼 먼저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블록 씌워주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결과는 I7셀에 넣어주래요. 그쵸? 그럼 I7셀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V 또
신청자 이름 했고 서명 저자 작업상 그럼 서명 저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작업상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무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고급 필터는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고급 있습니다. 고급 클릭해 주시고 자, 목록 범위는 B2 부서 G33 여기 이게 안 적혀 있다면은 자, B2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오른쪽 방향 키 눌러서 G34까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건 범위는 여기 우리 I2에서부터 I3까지예요. 그쵸? 왜? 조건은 I2에서부터 I3까지니까 자, 함수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다른 장소의 복사는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하고 복사 위치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네, 그럼 조건에 만족하는 값만 필터 됩니다. 알겠죠? 열도 필요한 열을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필요한 열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그래야지만 오류가 없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 글씨를 쓰면 뭐 공백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본 작업 2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볼까요? B3, G34. 그럼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먼저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B3을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면 Shift 키만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 다섯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뭐로 해요? 기울림 꼴로 하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한대요. 자, 다섯 번째 행, 요게 뭐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 행, 요게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자, 다섯 번째 행,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색 표준색 노랑.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다. 요건 서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는 뭐예요? 로우에 어떤 셀 값이 있으면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가로 안에 셀이 인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행이란 뜻이에요. 행. 그래서 는 로우하고 C100 이렇게 썼어요. C열에 100이다.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그냥 행만 중요해요. 100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는 로우하고 뭐 F500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값은 뭐예요? 그냥 500이에요. 500. 그죠? 행값만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럼 열값을 나타낼 때는 뭐를 쓸까요? 는 콜롬 가로 열고 뭐 F500 하면 뭐가 나올까? 이거는 F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A, B, C, D, E, F. 여섯 번째 열에 있으니까 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 자, 모드 함수는 모드 함수는 숫자 쉼표 K예요.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드 10 쉼표 4만 뭐가 돼요?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10을 3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모드 반대 몫을 구하는 함수는 뭘까요? 코우션트입니다. QUOTIENT 코우션트라는 함수는 숫자 쉼표 K 숫자를 K로 나눈 몫을 구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는 코우션트 가로 열고 10 쉼표 3은 뭐가 돼요? 이건 3이 나오겠다. 그렇죠? 몫이 3이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여기 7행이네. 7행에 글꼴 스타일 기울림 꼴 채우기색 노란색 서식이 지정해져야 되고 또 1, 2, 3, 4, 5, 6, 5 다섯 번째 12행에 뭐가 돼야 돼요?
글꼴 스타일 기울임 꼴이 나타나야 되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블록을 먼저 씌우기 시작하겠습니다. B3G34 B3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또 시프트 키만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홈 탭에서 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새 규칙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러분 칠행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는 보세요. 는 모드는 나머지를 구한 함수예요. 로우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쉼표 5. 자, 행을 5로 넣었을 때 가로 닫고 는 0이 나오려면 이 행이 0이 나오려면 이 행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행 값이 뭐가 돼야 되죠? 5가 돼야 돼요. 그렇죠? 5, 10, 15, 2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5행이 아니라 뭐죠? 행 값이 5행이 아니라 7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럼 이 로우행이 뭐가 돼야 돼? 7행이니까 7 빼기 2가 되니까 5가 돼서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7,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행은 뭐가 돼야 돼요? 5, 로우 행은 5, 또 아니죠. 7이죠. 7, 12, 17, 22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서식에 들어가서 자, 글꼴 스타일, 기울림꼴, 채우기색. 자, 채우기색 클릭하고 여러분 요게 요 밑에 있는 게 표준색입니다. 표준색 노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 확인. 그럼 조건에 만족하는 7행, 12행, 17행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린 꼴에 글꼴 스타일 기울린 꼴에 채우기색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기본 작업 ECT에서 그럼 기본 작업 ECT를 열어볼까요? 기본 작업 ECT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자,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여기 추가 옵션 버튼 클릭하면 페이지 설정은 거의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문제 볼까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백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해주시면 돼. 왜? 정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래서 페이지 내용의 정가운데다. 그쵸? 그러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다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가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면 가로 세로 다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하단의 가운데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바닥글 편집에 바닥글이 하단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뭐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에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합니다. 표시에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이면 1/3으로 나타나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재 페이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슬러시 해주고 여기 슬러시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게 전체 페이지 번호예요. 이게 전체 페이지 번호입니다. 됐죠? 확인. 그 다음 BED4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시트 탭에 들어가서 인쇄 영역 선택해 주시고 BE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아래 방향 키 오른쪽 방향 키 눌러서 D42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반복할 행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ECT에서 이렇게 이행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매 페이지마다 이행이 반복해서 인쇄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확인.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 했나요? 이제 계산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표 계산 작업 시트를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면 됩니다. 표 1의 성명과 여기 성명이 있네요. 표 2의 목록, 표 2의 목록에 있으면 여기 성명이 표 2의 이 성명에 있으면 예로, 없으면 아니오로 표시하랍니다. if, is에러, match 함수 사용하랍니다. 여러분, false 값은 여러분 0을 제외한 0은 뭐예요? 값이 false 값입니다. false. 거짓이에요. 0을 제외한 1, 2, 3 모든 숫자는 뭐예요? true입니다. true. true 알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매치 함수는 뭐죠? 는 매치 함수는 자,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있어요. 이 찾을 값이 쉼표의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타내 줍니다. 0은 뭐죠? 0. 0은 우리가 정확한 값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정확한 값. 이거는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뭐 매치 함수 어렵지 않아요. 자, 1과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일 때 쓰는 겁니다. 유사한 값. 그럼 이 1일 때 범위가 뭐예요? 오름차순일 때. 일 때 쓰고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일 때 씁니다. 알겠죠? 내림차순일 때. 자, 그럼 이즈에러는 뭐예요? 이즈에러. 이즈에러는 이즈에러. 이 값이 오류가 나면 참이가 되는 거예요. 오류가 나면 참이 돼요. 오류가 나면 오류가 안 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즈에러는 오류가 난 걸 이 값이 오류가 났는지 아닌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if 함수는 알잖아요. if 함수. if 함수도 해줘요? if 함수는 해드리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과 그렇지 않은 거짓값으로 나타내줘요. 조건에 만족해야지만 이 참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해야지만 그 심부름값 5,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거짓이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이제 자, 성명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는 매치 가로 열고 자, 김가인이 그죠? 김가인이 B사가 쉼표 자, 여기에 있어야 돼. 이 값이 있어야 돼. 그죠? 값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죠? F4 쉼표 0 그러면 김가인이 여기에 몇 번째? 여기 두 번째네.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주호백은 요 범위에서 세 번째 있으니까 3이 나오고 뭐 주인에는 4가 나오겠죠. 자, 정확한 값 0을 써줬어요. 그쵸? 엔터. 있으면 이렇게 숫자 값이 나오겠고 여기 없으면 오류가 나오겠죠. 오류가.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임유라는 게 여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뜨면은 여기 보세요. 오류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치 함수에서 자, 매치 함수에서 자, if 만약 if 가로 열고 is error 오류가 났어요. 이렇게 오류가 났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 숫자 값이 있으면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이 오류가 나면은 뭐로 해줘야 돼요? 예로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오로 해줘야 되잖아요. 왜? 없으면 아니오니까 오류가 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나면은 아니오. 그렇지 않으면 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 가로 닫고 엔터 저렇게 자동 채우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네. 임윤아가 여기 없나 보다. 그쵸? 오류가 떠서 아니오로 했으니까. 그쵸? 자, 다음 자, 2번 표일의 법인명과 여기 법인명이 있네요. 표일의 법인명과 그럼 좀 체크를 하면서 할까요? 여기 법인명과 아이고
이 법인명은 뭐예요? 법인명과 그 다음에 표 3을 이용하여 표 3이 뭐? 여기 표 3이 있네요. 여기 표 3이 있네. 그죠? 표 3을 이용하여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시오. 사업자 번호가 표 3을 참조하여 구하고 사업자 번호가 5번째부터 두 자리 문자를 그러니까 5번째부터 두 자리 문자는 요렇게 바꿔주란 얘기네요. 그쵸? 표시에 1, 2, 3, 다시 4, 5, 다시 6, 7, 8, 9 그러면 5번째에 있는 4와 5, 4, 5는 뭐로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흰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로 바꿔주란 얘기네요. 단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자, 그럼 함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는 if error는 뭐예요? 어떤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어요. 오류 값. 즉 뭐예요? 자, 만약에는 if error 먼저 1차적으로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이 혹시 오류가 났으면 그때는 오류 값을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if error 가르고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예요. 그럼 이건 뭐죠? 3, 4, 10이 앞에 게 계산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1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이건 뭐가 나와요? 이건 요 뒤에 있는 값 20이 나와요. 왜? 앞에 있는 수 모든 수는 0으로 나누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면 오류가 뜹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는 replace 함수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에서 쉼표 시작 위치에서부터 쉼표 k번째까지를 쉼표 세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얘는 replace 자, 이런 문자가 있어요. 자, 못생긴 기풍쌤 쉼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쉼표 기풍쌤을 뭐로 바꿀까요? 못생긴 산적쌤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산적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산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글자니까 못생긴 산적쌤이 나오겠네요. 못생긴 산적쌤. 요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가 요 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vlookup 함수가 있어요. vlookup 함수는 노트 들어가서 해야겠다. 쓸 데가 없으니까. 자는 vlookup 함수는 뭐예요?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0. 0은 뭐예요? 우리 정확한 값입니다. 정확한 값. 1은 뭐가 되겠어요? 유사한 값입니다.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자, 주로 정확한 값을 쓸 때는 기준 셀이 문자일 때는 주로 정확한 값 0을 쓰고 기준 셀이 숫자일 때는 주로 유사한 값 1을 씁니다. 알겠죠? 자, 문자는 100% 0인데 숫자는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우리 여기 법인명을 이용해서 자, 사업자 번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vlookup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여기 저기 보시면 요 사랑의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원에 참조되는 값을 어디서 찾아요?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습니다. 자,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법인명은 첫 번째 열에 있고 사업자 번호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기준 셀이 요 기준 셀이 뭐예요? 지금 이 기준 셀이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 0을 써줘야 돼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는 vlookup
가로 열고 사랑의원에 참조되는 값을 지사 쉼표. 저 참조 범위 요 범위 안에서만 자동 채우기 해도 요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F4 눌러서 고정시켜 줍니다. 쉼표. 사업자 번호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2 쉼표. 자, 앞에 기준 셀이 문자이니까 100%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돼요. 0 대신 뭐 여러분 false를 써줘도 돼요. 알겠죠? 가로 닫고 엔터.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뭐야? 여기 다섯 번째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여러분 공백도 한 글자에 포함되고 띄어쓰기도 한 글자 공백이나 띄어쓰기나 똑같죠. 공백도 한 글자에 포함되고 문자도 특수 문자도 한 글자에 포함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여기 흰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로 바꾸래요. 자, 그럼 클릭하고 여기 앞에 수식 입력줄 볼까요? 리플레이스. 가로 열고 자 쉼표. 그죠? 여기서 지금 요 번호는 뭐예요? 이렇게 지금 사업자 번호가 나온 거잖아요. 사업자 번호에서 쉼표. 친절하게 다섯 번째에서 두 문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5 다섯 번째에서 쉼표 두 글자를 쉼표.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 해주시고, 자 특수 문자를 찾아주려면 미음 누르고 찾아주면 돼요. 그렇죠? 미음 누르고. 여러분 있잖아요. 특수 문자에 귀여운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그거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 딱 눌러서 이렇게 귀여운 특수 문자들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볼까? 하나 넣어볼까요? 케이크 넣어볼까요? 케이크? 짠. 이렇게 케이크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제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시면 돼요. 한자 눌러서 자 흰색 동그라미 들어가고 또 미음 눌러서 한자 눌러서 또 검은색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쌍따옴표 하고 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어떤 문자가 있으면 문자에서 시작 위치에서 K 번째까지를 요 세 문자로 바꿔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그런데 단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하랍니다. 그럼 이 앞에다가 if error 클릭하고 그렇죠? if error 쓰고 가로 열고. 자, 뭐 1차적으로 replace를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찾아주고 혹시 오류가 나타나면 그때는 쉼표 공백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공백은 빈칸은 쌍따옴표 2개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다 나왔네요. 그쵸? 자,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표 1의 소득공제 내용 금액을 이용하고 어디 보죠? 표 1에서 소득공제 내용 그 다음에 금액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별 여기 맞죠? 소득공제별 요게 소득공제다. 그쵸? 소득공제별 공제내용별 이게 공제내용이다. 공제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영역에 계산하시오. 합계는 1000단위로 표시하고 표시에는 0이면 0 그 다음에 132만 1420이면은 1320 여기 세 자리가 없어진 거네요. 여기 없어진 거네요. 그죠? 여기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표시 형식에서 1000단위마다 쉼표 구분하는 건 어떻게 되죠? 샵 쉼표 샵을 해도 되는데 0을 써줘야 돼. 0이 왜? 이 0의 의미가 0일 때는 0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1000단위가 없어질 때는 이 뒤에다가 끝에다가 쉼표 한번 붙여주면 1000단위가 없어지고 또 쉼표 하나 더 붙여주면 100만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쉼표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죠? 1000단위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안 붙이는구나. 그죠? 아무것도 1000단위만 없어지면 되네요. 이 형식을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자, if, sum.
그럼 sum 배열 수식은 어떻게 되죠? 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 조건 2 모두 만족하는 쉼표 범위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조건 1과 조건 2 이거 뭐예요? 조건 1과 조건 1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이건 이 조건 1은 뭐에 돼요? 소득 공제가 되겠죠. 소득 공제. 그다음에 조건 2는 뭐예요? 소득 공제 내용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보나마나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텍스트 함수가 뭐예요? 는 텍스트 함수는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이런 형식, 자, 표시 형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sum if로 나온 값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값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형식은 뭐가 돼요? 천 단위마다 쉼표, 샵 쉼표, 샵샵 0이 되고 그 다음에 천 단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쉼표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죠. 클릭하고 자,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보세요. 는 sum 대소문자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또 조건 1 가로 열어주고 자, 소득공제 전체 드래그하고 F4 여기에서 뭘 찾아주는 거예요? 는 우리가 는 신용카드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땐 14, 15, 16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 표시해주면 안 되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M이 N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F4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M은 고정시켜 줘야 돼요. 가로 닫고 별표 이번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전체 드래그 해주고 F4 이거 가로 안 열어줬다 그죠? 가로 열어주고 해야 돼요. 그죠? 이 조건이 가로 열어줬으니까 자, 가로 열어주고 는 자, 일반 사용분 클릭해주고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일반 사용분, 대중교통, 전통시장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13이 14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 달러 해주셔야 돼요. F4 하나 둘 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쉼표 뭐의 합계를 내는 거예요? 요 범위의 합계, 즉 금액의 합계를 내는 겁니다. 금액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저거 어떻게 눌러? F4로 완전히 이건 고정시켜 줘야 돼요. 자, 가로 닫고 자,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저 왜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가로 두 개 열렸기 때문에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자,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온 값을 천 단위마다 쉼표해 주고 뒤에 천 단위는 없애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하고 가로 열고 자, 이렇게 sum if로 나온 값을 쉼표 쌍따옴표 샵 쉼표 샵샵 0 쉼표 해주라 그랬어요. 또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자, 됐네요. 다음 자, 하셨는데 제가 너무 빠르진 않나 모르겠어요. 자, 표 1에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관계 본인 부모처 있네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표 5의 N21에서 N24까지 영역에 계산하시오. if 하지 스몰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함수를 는 먼저 배열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일 때 라지 배열 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맛있는 거 마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네, 정말 맛있는 거 마셨어요. 뭘 마셨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는 라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과 조건이 두 개예요. 조건 1을 모두 만족, 별표는 and란 뜻이에요. 조건 1을 모두 만족하는 뭐예요? 쉼표 범위에서 가로 닫고 쉼표 K예요. K가 1이면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것에서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가 1이면. 그러면 K가 2면은 뭐예요?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서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스몰은 뭐겠어요? 스몰은 똑같아요. 스몰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 조건 2 쉼표 범위 가로 닫고 쉼표 K. 이게 뭐죠?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서 K가 1인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 K가 2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라지만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라지만 쓸 때 이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라지만 쓰라 그러면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 조건 2 별표 범위 쉼표 K하고 가로 이렇게 닫아줍니다. 알겠죠?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라지만 쓰는 배열함 수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건 뭐 나중에 스몰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본인이면서 일반 의료비인 거. 자, 그럼 여러분 클릭하고 위에 여기 클릭하고 자, 틀 고정을 좀 하고 해볼까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틀 고정하시면 안 돼요. 자, 클릭하고 그죠? 여기 지금 N2 셀을 선택하고는 자 라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에 대해서 가로 열어주고 자, 관계 전체 드래그하고 F4는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아래로만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클릭만 할 겁니다. 그죠? 클릭하고 자 가로 닫고 또 별표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를 차려줘야 돼. 어디서요? 소득공제에서. 그럼 소득공제 전체 드래그하고 가로 열고 잠깐만 잊어먹는 가로 여는 것을 가로 열고 소득공제에서 메뉴에 있는 값 선택한 다음에 E4에서부터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데이터 선택하고 F4는 자 일반 의료비 클릭해주면 돼. 그리고 요거 일반 의료비도 F4 눌러줘야 돼. 왜 일반 의료비를 F4 눌러줘야 돼요? 우리는 본인이면서 일반 의료비, 부이면서 일반 의료비, 모이면서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는 아래로 자동 체크할 때 N20에서 N21로 바뀌면 안 됩니다. 가로 닫고 쉼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뭐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금액의 최대값이에요. 금액 전체 클릭하고 금액을 I4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F4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쉼표 K잖아요. 그죠? 우리는 쉼표하고 1이에요. 제일 큰 값을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1 가로 닫고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관계에서 부인 것을 찾아주고 동시에 소득공제에서 일반 의료비인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면 금액의 두 번째 큰 값을 구하겠지만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짠! 네,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라지. 이걸 또 쓰면은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블록 씌워서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누르고 빼기 컨트롤 V. 왜? 문제 보니까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라 그랬기 때문에 차이는 빼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빼기 했는데 이 라지 대신 뭐만 바꿔주면 돼요? 최소 금액이니까 스몰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스몰.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똑같은가 보다. 자, 됐나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 fn 의료비 보조를 작성하여 표 1의 의료비 보조를 표시하시오. fn 의료비 보조는 관계 소득공제 금액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 먼저 이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자, 우리 먼저 개발도구 클릭하고 비주얼 베이직에서 삽입해서 모듈 들어가겠습니다. 삽입해서 모듈. 자, 여기다 쓰면 돼요. 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죠? 그대로. 자, 퍼블릭.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으려고 그랬는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퍼블릭 펑션 fn 의료비 보조. fn 의료비 보조는 함수에 우리가 만들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수라 그래요. 관계 소득 공제 세 개의 인수를 사용했네요. 세 개의 인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 if 만약에 소득 공제가는 일반 의료비면 된 인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 아니면 금액의 50%를 계산하여 표시하고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 중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네. 그럴 땐 또 if 또 써줘야 되겠죠. if 가로 열고 관계가 자 관계가 처이면 fn 의료비 보조는 뭐로 하라고요? 금액의 80% 금액 곱하기 0.8 80%가 0.8인 건 아시죠? 자, else 나머지는 다 뭐로 하래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fn 의료비 보조가 이게 뭐 나머지는 뭐예요? 관계가 자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처도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다 뭘 해주라는 얘기예요? 금액의 50% and if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로 해주래요? 자, else 이거는 여러분 이거 뭐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것 중에서 또 따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리고 일반 의료비가 아니고 이건 일반 의료비가 아닌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fn 의료비 보조를 뭐로 하라고요? 의료비 보조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래요. 그럼 0을 꼭 써주셔야 돼요. 0 그 다음에 and if 됐나요?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한번 볼까요? 자, 함수 여기다가는 쓰고 fn 의료비 보조는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관계 소득공제 금액 같은 행에 있는 관계 찍어주고 그죠? 쉼표 소득공제 자, 소득공제 찍어주고 쉼표 금액 찍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자,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1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만드는 문제네요. 문제 보니까 여기 지역은 뭐에 해당해요? 지역은 여기 행에 해당하고 기상은 뭐에 해당해요? 기상은 열에 해당하고 자, 겨울 기상의 합계와 봄 기상의 합계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요거는 값에 해당하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래. 이건
액세스 파일을 갖고 오네요. 액세스 파일을. 여러분 액세스 파일도 여기, 문제 보니까 우선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니까 우리 A2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네요. 그럼 A2로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서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데이터 탭에서 기타 원본에 들어가서 할 겁니다. 기타 원본. 여러분 이거 액세스는 항상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 들어가서 하세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C 드라이브 OA 폴더에 가면 여러분 원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생활 기상 정보가 있네요. 확인. 자, 기상 자료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만, 필요한 필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기상 더블 클릭, 지역 더블 클릭, 1월,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월을 갖고 오네요. 다음. 그 다음에 별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음. 마침하고 여러분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죠? 피벗 테이블을 갖고 오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됐나요? 자,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네, 됐어요. 자, 행에는 뭐예요? 행에는 지역. 여기 보니까 행에는 지역이잖아요. 지역. 자, 그럼 지역을 갖고 오겠습니다. 지역을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열에는 기상은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겨울 기상에 할게, 봄 기상에 할게. 문제 보니까 12월 1월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은 겨울 기상,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은 봄 기상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석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 피벗 테이블 선택된 상태에서 분석에 보시면 여기에 계산 필드에 보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어요. 클릭하고 계산 필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겨울 기상 여기 지우고 0을 지우고 1월 자 더하기 아니죠 아이고 잘못했네요. 1월이 아니라 12월이네요.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됐다. 그쵸? 겨울기상. 그 다음에 또 봄기상은 뭐래? 봄기상은 3월 4월 5월을 더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또 들어가면 돼요. 어디에? 분석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들어가서 계산 그룹에서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해 주시고 계산 필드 이번에는 봄 기상 그 다음에 0 지우고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 됐나요?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됐어요. 자, 여러분 그림이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시그마 값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지금 저녁 10시 40분입니다. 자, 시그마 값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뭐 요까지는 했으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느라고 시그마 값을 아래로 갖고 온 겁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디자인 탭에 보시면 레이아웃 그룹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겨울 기상과 봄 기상 계산 필드를 추가했어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오른쪽 여기 비어있는 건 여기 데이터 있는 부분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면 여기에 요약 및 필터 있어요. 요약 및 필터에서 뭐예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럼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네.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15. 자,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밝게 15. 자,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15네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어를 설정하래요.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어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분석작업 2. 분석작업 2 시트를 열어주시고, 자, 21번 내쉬고 약간 좀 몸을 약간 편안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도 좀 움직여 주시고 목도 좀 자주 움직여 주시고, 알겠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조금만 공부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안 하면 떨어져요. 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D3 E35 영역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여러분 제한 대상을 만드는 것을 유효성 검사라 그럽니다. 유효성 검사. 자, 한번 그러면 먼저 이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D3 E35. 그럼 D3을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선택하고 Shift 키만 눌러서 오른쪽 방향키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왜? Shift 키는 한 열씩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요?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거 보이시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날짜니까 제한 대상을 날짜로 해 주셔야 돼요. 날짜, 시작 날짜는 2020년 다시 03 다시 01. 자, 끝 날짜는 2020년 다시 04 다시 30. 그 다음에 잘 보고, 여러분 여기 입력 날짜 3월 4일 있는 건 이건 설명 메시지입니다. 설명 메시지의 제목에 입력 날짜 범위라고 써야지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다 제목에다가 입력 날짜 범위는 뭐로 해요? 3월 물결 4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있어요.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는 여기 요 오류 메시지는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입니다.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짜 확인해. 날짜 확인 제목은 이 제목에다 쓰는 겁니다. 날짜 확인.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이 타자가 빨랐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손도 막 이렇게 느려지고. 네. 자, 됐나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확인. 네, 이렇게 나타나네요. 여기 왜 이렇게 띄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날짜를 뭐로 입력하냐면 2020년 3월이 아니라 5월 1일로 한번 해볼게요. 5월 1일 엔터. 그럼 여기가 이렇게 떠요. 날짜 확인. 입력한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떠요. 자, 됐죠? 자, 다음 기타 작업 1. 다 했나요? 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뭐죠?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필터 기능을 개화일이 2020년 3월 1일 이전 또는 2020년 4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데이터 행만 표시되도록 날짜 필터를 설정하시오. 그렇네요. 개화일이 그죠? 그럼 클릭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자동 필터 기능이란 얘기예요. 자동 필터 기능. 그럼 개화일 클릭하고 자동 필터 넣는 거예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여기 필터 이거 클릭하면 돼요. 필터 클릭하고 요 개화일에서 요거 역삼각형 클릭해 주시고 날짜 필터 여기 여러분 이게 날짜 아래의 데이터들이 날짜니까 여기 날짜 필터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요? 이전이죠. 이전. 요거 이전 해놓으면 돼. 이전 뭐로? 자, 그렇죠. 2020년 다시 03 다시 01 그 다음에 이후 2020년 다시 04 다시 30 됐죠? 다시 확인 누르시면 아이고 뭘 잘못했나?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필터 해제. 뭘 잘못했나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필터 이전 2020년 3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왜 틀렸을까요? 2020년 3월 1일 그죠? 여기서 이후 또는이 이거 또는을 안 했네. 잘못됐네. 그쵸? 이 또는이 들어간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 지금 항상 이때쯤이면 약간 졸릴 시간이라서 죄송합니다. 2020년 뭐죠? 4월 30일 04월 30 됐죠? 04월 30 또는이에요. 확인 됐다. 자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자 못 보고 할 뻔했어요. 응?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문제네요. 그렇죠? 차트 기타 작업일. 자 기타 작업일을 열고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됨. 자, 그다음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례 항목에 계열 이름을 수정하시오 했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쫙 보고 1, 2, 3, 4 여기 차트도 한번 볼까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차트. 파란색은 서울이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네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1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입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에서 1을 선택하고 편집.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서울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저는 서울이라고 쓰는 게 약간 귀찮아서 여기 서울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서울 확인 2 선택하고 또 편집 서울 대전 선택하고 확인 3 선택하고 대구네 그쵸? 편집 대구 선택하고 확인 4는 부산이었어요 그죠? 부산 4 선택하고 편집하고 부산 여러분 여기도 부산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확인 자 다 나타났나요? 네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자 저는 대전을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은 30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2년 전에 수학여행으로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나이 나오는데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차트 제목을 추가하여 B2 셀과 연동하고 차트 제목 추가해볼까요?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가 생깁니다.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가 생겼네요. 그쵸? 차트 제목이 생겼네요. 그럼 여러분 차트 제목을 꼭 클릭하고 차트 제목 요 사각형을 테두리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자, 수식 입력 줄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는 그 다음에 B2 셀을 클릭하고 엔터 쳐주면 차트가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3포인트 홈 탭에 들어가서 글꼴의 글꼴 크기를 13 엔터 13포인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제가 뭘 마셨을까요? 물 마시고 있습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여러분 이 그림 영역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은 이 안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을 이렇게 선택하면 요 부분이 바로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은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랍니다. 이 도형 스타일이네요. 도형 스타일. 그러면 서식 탭에 들어가면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게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입니다. 클릭. 다음 세로축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으로 설정하고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자 클릭하고 그죠? 자 세로축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서식 들어가야 돼요. 축서식. 자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 그 다음 기본 주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눈금에서 주 눈금선 없음이 아니라 주 눈금선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 눈금을 여러분 안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 눈금선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 그러면 기본 주 세로 눈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 주 단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림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주 단위가 이 0.2로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세로축을 선택하고 이 주 단위를 0.5로 하는 게 아니라 0.2로 해주셔야 돼요. 그림처럼 엔터 됐네요. 그쵸? 그 다음 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이네. 그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 테두리네. 여기에 테두리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하고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있어요. 그쵸? 그림자를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미리 설정 있어요. 미리 설정. 물론 여기 여러분 서식 탭에 들어가시면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도 있어 똑같아요. 요 그림자 미리 설정이나 요 그림자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림자 안쪽 가운데 여기 그림자 안쪽 가운데 이게 안쪽 가운데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요 그림자에서 안쪽 가운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끝입니다. 다음 자 기타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자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현재 통합 문서 매크로니까 자, 리본 메뉴를 좀 열어놓고 해야겠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F7, F39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여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음수일 때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
0일 때는 검정색으로 자 검정색으로 속이 꽉 찬 동그라미 기호만 표시하시오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제 배웠는데 표시 형식은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자, 이무이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서식 적용 확인 그 다음에 F7, F39, F7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셀 서식은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자 문제 보겠습니다. 뭐예요? 양수일 때는 파랑색 파랑은 이렇게 대괄호하고 파랑 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아이고 파랑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니까 0.0 합니다. 알겠죠? 이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빨강 자 빨강 하고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0.0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기호를 넣고 싶으면 0 앞에다가 0.0에서 이 앞에다가 기호를 넣으시면 돼요. 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뭐예요? 0일 때는 검정색 속이 꽉 찬 기호로만 그러면은 검정색 검정이라고 0일 때는 검정색으로 기호만 표시하래. 그러면 뭐 이렇게 검정이라고 쓸까요? 검정 쓰고 대괄호하고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자, 속이 꽉 찬 동그라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특별한 거 없으면은 요 세미콜론에서 맨 앞에 거는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음수 세 번째 건 0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딱 나타나네요. 그럼 바로 했으면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래 블록을 해제하는 게 원래 매크로의 정석인데 여기 답지 보니까 블록이 그냥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B2C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개발 도구에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자 여기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하셔야 돼요. 액티브 컨트롤의 단추를 하시면 안 돼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고 B2C3 Alt키 눌러서 B2C3 자 취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에서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Alt키 눌러서 B2C3 드래그 해주시고 자 서식 적용 방금 만든 서식 적용 매크로 지정해 주시고 확인 자 이름을 뭐로 하래요? 단추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래요. 그럼 서식 적용 네 됐습니다. 다음 F7, F39 영역에 대하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 볼까요? 그러면 이무이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확인 자 F7, F39, F7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그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그다음에 일반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일반으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하래. 표시 형식 일반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용자 지정 형식이 제거되겠죠. 일반으로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바로 기록 중지 눌러주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EEF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Alt키 누른 다음에 E to F3 드래그 해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든 서식 해제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고 그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뭐라고 써요? 서식 해제. 네, 그럼 한번 매크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서식 적용 클릭, 서식 해제 클릭, 서식 적용, 서식 해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기타 작업이네요. 이 프로시저네요. 프로시저 뭐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쉬워. 자, 보겠습니다.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자, 그러면 개발 도구 선택의 개발 도구 탭에서 디자인 컨트롤 그룹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디자인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CMD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성적 등록 화면 .show 성적 등록 화면 .show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콤보 상자네요. 이 콤보 상자 이름이 뭐예요? CMB 수강자네요. 이 CMB 수강자에 자, 어디에 있는 값이 들어가라고요? 56 피치. 이거 지워볼까요? 여기 있는 값이 들어가래, 그죠? 자, 여기 수강자는 56 피치에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징. 자, 폼이 초기화되면이에요. 그죠? 폼이 초기화되면. 그럼 성적 등록하면 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코드 보기 들어갑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유저 폼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폼이 초기화되면 자, CMB 수강자 로소스. 이거 뭐예요? CMB 수강자라는 콤보 사용자의 요 로우는 행이란 뜻이잖아요. 행 원본으로 들어가는 값은 뭐란 얘기예요? 564부터 P17 564부터 P17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그러면 클릭하면 수강자 이렇게 쭉 떠요. 쭉 뜹니다. 닫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성적 등록 화면 폼의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했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죠. 자, 성적 등록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CMD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일까봐 메모장에다가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을 좀 띄워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우고 자, 메모장을 또 띄우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학번과 성명에 선택된 수강자에 대해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래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값을 찾아줘야 돼. i는 자, 우리 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표가 B5서부터 시작하니까 B5를 하죠. 그렇죠? B5 점. 저 표가 B5서부터 시작하잖아요. current region rows 점 count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얼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 2, 3, 4네. 그렇죠? 네 번째 행에서부터 네 번째 행이네요. 그러니까 4를 써줘야 돼요. 이게 왜 4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숫자란 얘기예요. 숫자. 왜? B5와 연결되어 있는 B5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럼 4 플러스 4는 8이에요. 그럼 다음 썼던 8행서부터 값이 입력이 돼요. 또 8행의 값이 입력이 되면 요 값은 또 5가 되겠죠. 또 9행의 값이 되면 요 값은 6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엔터. 자, 두 번째 열서부터 B열이니까 두 번째 열서부터는 셀즈. 자, I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은 자, CMB 수강자 맞아. CMB 수강자 점 콜론 가로 열고 0.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가 0번째열이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1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0열, 1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0열. 즉 콜롬은 뭐예요? 콜롬은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0번째 CMB 수강자에서 선택한 행의 I행 선택한 행의 0번째 열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엔터 셀즈 I행의 세 번째 열, 즉 세 번째 열은 C열. 이건 2는 B열, 3은 C열이란 뜻이에요. 는. 자, CMB 수강생의 수강자의 콜럼.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석 셀즈 I행의 네 번째 열에는 txt 결석 그 다음에 점 밸류 숫자를 숫자 되게 하는 겁니다. 문자를 문자 되게 하고 시간을 시간 되게 할 때 쓰는 겁니다. 밸류 됐나요? 자, 전 요거를 4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타자가 느려서 타자만 빠르다면은 4, 5, 6, 7열 그죠? 4, 5, 6, 7 뭐네? 4 C가 어이구 출석이 있네. 출석 4, 5 여기 이렇게 출석이 있네요. 출석이고 자 여기 4, 5, 6, 7이네. 7, 8 지금 왜요? 출석은 20 빼기 결석 곱하기 2 더하기 지각 곱하기 1로 계산하래요. 그렇게 해야죠. 뭐. 이거 는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셀즈 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셀즈 자, I행의 여섯 번째 열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결석 요거 좀 바꿔줄게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가리고 치죠. 그쵸? 그럼 미리 해주겠습니다. 지각 여기는 과제 밑에는 평가 그래서 여덟 번째는 txt 평가에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I형의 네 번째 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는 txt 결석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I행의 일곱 번째 열에는 일곱 번째 열 과제가 지열이 일곱 번째 열이에요. 일곱 번째 열에는 txt 과제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덟 번째에는 txt 평가에 있는 요 txt 평가에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은 아주 평가는 결석 자 20 빼기 가로 열고 결석은 뭐죠? txt 결석으로 할까요? 셀즈 그냥 하겠습니다. 셀즈 I행의 이거 결석이잖아요. 결석 보이죠? I행의 네 번째 열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지각 곱하기 1이래요. 지각은 셀즈 I행의 다섯 번째 열 곱하기 1 자, 요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돼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나머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비고는 비고도 있네. 비고가 어딨어? 비고도 있네요.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그럼 2%에 써야겠네요. if
만약에 셀즈 i행의 6번째 열에 있는 값이 출석이잖아요. 그렇죠? 6번째 출석이 뭐보다 작으면요? 작다 12보다 작으면 셀즈 i행의 9번째 열이 비교열이잖아요. 그쵸? 9번째 열 비교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9번째 열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9번째 열 다 아는데 여러분 보라고 한번 세보는 거예요. 12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출석 미달 하고 and if로 썼으니까 and if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6번째 열이 출석이잖아. 출석. 이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복사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디로 들어가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성적 등록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 CMB 등록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영상이니까 컨트롤 V 써주고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적 입력 한번 해볼까요? 수강자 이렇게 클릭하고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도 틀린 게 아니니까 결석 4번 지각 1번 똑같이 해보죠. 출석 모르고 과제 15 평가 40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40 근데 여기 우리는 송세연이에요. 그죠? 송세연 등록 출석 미달이네. 출석 미달 그렇죠? 출석 미달 그 다음 똑같이 해볼까? 그럼 여기 다시 다른 사람 여기 클릭하고 자 여기서 우리 결석 0 지각 0 뭐 과제 20 뭐 성실하네요. 그렇죠? 과제 20 평가 60 성실한 학생이네. 등록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이 되네요. 그렇죠? 자 제대로 나오네요. 그 다음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종료.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자, 성적 등록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종료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종료 더블 클릭하고 아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그림과 같이 먼저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랍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 박스 할 때 자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과 쉼표 두 번째 나오는 부분과 쉼표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자 확인 단추는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부분 등록 종료 단추는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럼 CMB 종료를 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메시지 박스 자 오후 요거는 뭐예요? 타임 하고 앰퍼샌드 하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쌍따옴표하고 한 칸 띄워야 돼. 왜? 이 시간하고 평자가 한 칸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평가를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쌍따옴표.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하라. 이 메시지 박스가 표시된 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네.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VB OK only 확인 버튼이니까 VB OK only 그다음에 쉼표 자 여기 등록 종료 그죠? 라고 써줘야 돼요. 등록 종료 이거 등록 종료 그 다음에 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폼을 종료하라는 얘기예요.
포물 종료 됐나요? unload me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됐나요? 자, 성적 등록 클릭하고, 자, 제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메시지 박스가 떠야 돼요. 종료 클릭하면 자, 등록 종료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지금 11시 19분입니다. 오후 11시 19분. 자,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폼이 사라져요. 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매월마다 상시 문제를 커말 1급, 커말 2급 다 상시 문제를 매월마다 이제 여러분한테 배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 시험 보는데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제 동영상 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